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 2죠, 그죠? 파트 2에서 1번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에요. 자료형과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왜? 모든 언어에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떻게 여러분들 그 파트 여기 처음에 우리 배웠던 저 자료형 데이터 타입과 그리고 뭡니까 변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예, 물론 뭐 여기에서는 조금 별개이긴 하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계속 누적된다 그랬어요. 그죠?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잡아 넣으려 그러면 어렵죠. 머릿속에 넣으려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파트를 좀 이거를 많이 가지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되게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기사를 필기를 합격을 하면 실기에서도 프로그램을 짜는 코드를 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PC로 짜지 않습니다. 이제 뭐 코드로 이제 짜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 최소 꽈락은 면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예.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과 변수에 대해서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잘 기억이 안 나면 정리하신 거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실 때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내용들을 그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자를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연산자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산술 연산자, 뭐 관계 연산자, 뭐 비교 연산자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만의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산자들, 알겠죠? 그러한 연산자들 위주로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연산자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연산자도 이제 기출 문제가 지금까지 무려 봅시다. 몇 문제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9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중복된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산자들이 어떠한 연산자, 즉 오퍼레이터 이놈이
어떻게 오퍼랜드들, 피연산자들을 처리를 하는지 그거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섹션 03 연산자부터 이제 산술 연산자부터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술 연산자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산술 연산자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산술은 arithmetic operat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는 가 더하는 거죠. 그죠? 감 빼는 셈입니다. 그죠? 승 곱셈입니다. 그죠? 재 나누는 거예요. 그죠? 가감승제 등 산술 계산에 사용되는 연산자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자, 봅시다. 산술 연산자에는 일반 산술식과 달리 한 변수의 값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증감 연산자라는 게 따로 또 존재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수학에서 10 더하기 5는 15다. 그죠?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값을 할당을 해서 어떻게 씁니까? C에다가 A 플러스 B 세미콜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더해서 결과가 대입연산자가 와가지고 대입연산자가 아니라 이거는 결과치를 나타내는 연산자죠. 그죠? 예.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자, A에 내가 10을 넣었고 10을 할당을 했고 B에다가 5를 할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더해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먼저 이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제일 거의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산술연산자가 먼저 연산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결과를 C라는 변수에게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연산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 코드로 봤을 때, 자, 이게 연산자예요, 플러스가. 여기 있죠, 그죠? 덧셈을 나타내는 연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연산자를 영어로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는 단항연산자, 이항연산자, 그리고 삼항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증감연산자 그리고 뭐 비트, 시프트, 그리고 뭡니까 논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웠던 그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는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 옆에 있는 이놈이 플러스 연산자가 뭐예요? 산술 연산자인데 뭐 하는 역할을 해요? 이 A와 B 두 개를 더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더한다. 그 뜻은 이것들을 우리는 오퍼랜드, 정확한 용어로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오퍼랜드. 한국말로 하면 피연산자입니다. 피연산자. 그죠? 연산자가 여기 있고 이거에 의해서 연산이 되어진다고 해서 피연산자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근데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럼 이때는 플러스는 우리가 그냥 1이라고 적어도 앞에 플러스가 생략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다낭도 될 수가 있고, 왜? 그죠? 다낭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예요? 이항연산자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퍼랜드가 두 개잖아요. 그죠? 이해 갑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사망연산자는 뒤에 나오니까 제가 뭐 사망연산자, 다른 말로 조건연산자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요 코드를 잘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덧셈이고 뺄셈이고 곱셈이고 나눗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학교에서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퍼센트,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증가연산자, 이거는 감소연산자라고 해서 합쳐서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연산자는 우리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로 내가 이거를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수학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러면 몫이 1이죠. 그러면 이 나눗셈을 했을 때 정수끼리의 계산을 할 때는, 즉 int, short 이런 형태의 long 뭐 이런 것들은 소수점이 없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분명히 이렇게 하면 수학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2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수형 타입 변수에서 변수끼리 연산을 시키면 기본값인 int로 변환이 되어서 계산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이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1점하고 2가 있으니까 1.4가 되겠네요. 그죠? 5, 4, 20이니까. 그죠? 0.4니까 1.4가 돼요. 원래는. 그런데 PC에서,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게 지금 정수형끼리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반올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버려져요. 잘라져요. 아시겠어요? 일단 그거부터 알고, 그리고 나서 이 몫을 구하는 거가 아니라 나눠서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 자,
이것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자, int a는 5고 그리고 int b는 7이다. 이렇게 됐다. 그죠? 그러면 내가 int c에다가 a 나누기 뭐예요? 7이래. b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c라는 값을 찍게 되면 어떻게 돼요? c는 1이 돼요. 값이 1이 출력이 돼요. 아시겠어요? 1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int d 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면 a %b 이렇게 하면 나머지인 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int c에다가 a 나누기 b를 하면 c는 1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1.4로 우리가 배우던 대로 1.4로 출력을 하고 싶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그러면 더블을 선언해야 돼요. 왜? 1.4가 더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C 값을 주고 여기에다가 A에다가 앞에다가 더블 붙이고 A 해서 이게 잘못됐군요. 맞아요. 예, 더블 하고 A 나누기 B 요런 식으로 아니면 더블 C에다가 A 하고 더블 뭡니까? B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더블 C 해서 둘 다 더블을 주거나 둘 다 이렇게 더블을 주거나 A 하고 그리고 또 더블 해서 B를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정수와 실수는 저장되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한 놈을 내가 더블로 바꾸잖아요. 실수와 정수 간의 연산이 일어날 때는 범위가 넓은, 그죠? 범위가 넓은 실수 타입으로 실수의 디폴트 타입인 더블로 변해서 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5.0이 되고 이거는 7.0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7이죠. 처음에 7인데 결국에는 연산될 때는 7.0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개를 나누면 이제 비로소 우리는 C에다가 1.4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두 개 다 적어주든가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한국말로는 강제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자료형 변환. 그래서 지금 A와 B가 지금 분명히 인트로 선언이 돼 있잖아요. 정수형으로.
그런데 여기서 내가 A를 더블이 8바이트죠. 그래서 A를 이거는 플로트하고 플로트라고도 해도 돼요. 참고로 이것도 그러면 앞에도 플로트로 해도 되겠죠. 근데 뭐 더블로 받아도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플로트로 해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정수를 인트형을 강제로 내가 더블형으로 바꾸겠노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왜 어떻게 하면 1.4를 나타낼까? 내가 생각할 때 수학적인 지식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바라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출력을 해보면 C는 1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1.4가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하나는 P연산자 중에서 어느 하나 오퍼랜드는 이와 같이 강제 타입 변환으로 실수형으로 바꿔줘야 실수형의 디폴트 타입인 더블로 바뀌어서 서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예. 이거를 먼저 아시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뭐 실수도 마찬가지로 형변환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때는 솔직히 말해서 정수 타입에서 실수 타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이동이 되죠. 인트는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넘치지 않죠. 그죠? 예, 왜? 바이트가 2배나 크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실수를 이렇게 1.4로 된 것을 예를 들어서 1.4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이거는 그러면 더블일 거잖아요. 그죠? 더블이라는 변수 타입으로 선언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1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 C로 만약에 받아서 1.4라는 값을 내가 소수점 자리는 떼고 내가 넣고 싶다. 1로 출력하고 싶다. 정수로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자, 어떻게 돼요? 반대의 상황이 생기죠?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분명히 1.4라는 값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수형으로 출력하고 싶네. 그러면 이 4라는 값을 지워야 되죠. 없애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더블 타입인데 8바이트고 이거는 인트 타입이니까 여기로 들어가면 당연히 넘쳐 흐르겠죠. 그죠? 얘는 8바이트고 얘는 4바이트니까 쑤셔 넣어도 안 될 만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죠? 넘쳐 흘러요. 그래서 데이터 손실을 가져와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여기에 WC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만약에 출력을 정수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int c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렇게 되면 소수점 자리가 없어집니다. 절삭이 돼버립니다. 이해됐나요?
에,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뒤에 제가 문제도 지금 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 연산자는 이제 알겠죠? 그죠?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 근데 여기에서 읽어봅시다. 전치, 전위, 위치가 앞에. 이거는 둘 다 다낭 연산자입니다. 다낭. 즉 오퍼랜드 피연산자가 몇 개? 한 개예요. 한 개. 알겠어요? 그래서 전치 이거는 앞전자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수를 이렇게 int a 하고 10을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뿔뿔 하고 a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오면 얘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느냐? 10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 인스트럭션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얘는 1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이 변수 앞에 증감 연산자가 오는 형태로 먼저 변수의 값을 증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 예제로 봅시다. 그 증감시킨 후 변수를 연산에 사용한다. 그래서 뿔뿔 A 11이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프린트해서 이제 뒤에서 프린트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뿔뿔 A 이렇게 내가 만약에 출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앞에 형식 지정자 %D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서 10이죠. 그럼 여기서 11이 됐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서도 인스트럭션 실행 전에 이미 증가가 돼버려요. 12가 나와요. 이거는.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요거는 없애볼게요. 그 다음에 없애보고 요걸 없애고 얘를 뒤에다가 위치가 뭐예요? 오퍼랜드 즉 변수의 뒷부분에 있죠. 그죠? 뒤에 있기 때문에 후위, 후치, 변수 뒤에 증감 연산자가 오는 형태로 먼저 변수의 연산을 사용한 후에 변수의 값을 증감을 시킨다. 뜻이 뭐냐? 아까 만약에 이렇게 A, 마이너 이렇게 있으면 자, 이 문장으로 A가 초기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문장이 얘가 끝나면 얘는 이제 9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먼저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9잖아요. 구인값을 출력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스트럭션이 끝나면서 다음 줄부터
얘가 9가 아니라 10으로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증감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오퍼랜드, 즉 다낭 연산자죠. 하나의 연산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기출문제로. 막 뿔뿔, 뭐 물론 여기에 변수 하나 선언해가지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변수명 오고 뭐 여기에 또 마이너를 또 하고, 그리고 뭐 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복잡한 식을 이렇게 내요. 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프린트 출력문이에요. 나중에 프린트 F죠. F. 프린트 F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면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은 무엇인가?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이런 것들을 코드로 설명을 하면, 아니, 코드로 설명을 해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서 본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도 본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 보는 연산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헷갈려요. 왜? 그냥 이거 뭐 1만 증가하고 1 감소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은 것대로 이렇게 전위와 후위, 전치와 후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봐도 헷갈리기 딱 십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정말 프로그램을 직업전문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프로그램을 처음 맞닥뜨려요. 맞닥뜨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많이 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 제가 PPT를 띄워놓고 학생들이 나와서 이때는 얼마고 이때는 얼마고 이렇게 다 설명하라고 해요. 제가.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제가 교직에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